자, 팔라딘 오늘 날짜로 하늘나라를 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하드코어 캐릭터를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헬 조로까지 완료된 캐릭터는 뭐 소서리스, 원서술사, 이제 뭐 아마존, 그리고 이제 암살자, 어쌔신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성기사, 팔라딘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바리아는 이제 별도의 계정으로 이제 헬 졸업까지 완료를 키웠고요. 이제 남은 거는 지금 이제 드루이드랑 네크로맨서, 이 드루이드랑 네크로맨서인데 일단 네크로맨서 하드코어가 있긴 있어요. 이제 72레벨짜리 이제 정복자 해고시한데, 이제 정복자가 이제 그 악몽 난이도까지 클리어한 캐릭터 이제 호칭을 이제 정복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악몽 난이도만 이제 클리어하고 아직 지옥 난이도 액트 1도 클리어를 하지 못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암살자도 뭐 이번 시즌 때 키워 낙석 한번 해봤고, 근데 뭐 이게 뭐 꼭 제 스타일은 좀 아니라서 그렇게 꼭 오래 잡고 뭐 이제 파밍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어려웠었고, 그래서 지금 제 계정에 있는 캐릭터를 보더라도 지금 드루이드가 없죠. 그래서 드루이드 맨땅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11기 맨땅. 자, 맨땅 젠 하드 맨 11기 하드코어 맨땅. 젠 뭐 원서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원서 두루 이거 몰랐죠. 하코 소서시 하코 하마시야. 면 하코 엘리 두루시아 이렇게 해서 하드코어 레더 생성.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루이드는 뭐 세간에 알려진 평가는 이렇게 썩 좋은 뭐 효율적인 캐릭터 아니다. 뭐 회오리 있을 바에는 뭐 이제 팔라딘 햄딜을 한다든지 뭐 늑두루나 공두를 하게 되면은 뭐 차라리 진짜 뭐 팔라딘 질든이나 뭐 이제 뭐 바바 이제 뭐 근접 이제 뭐 버서커라든지, 아니면 오죽하면 아마존 팬드마, 그거보다 효율이 좋지 않다. 예, 그래서 뭐 눅두루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근접 좋아하고 천천히 사냥하고 좋아하고 뭐 이제 뭔가 변신해서 때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눅두루도 그게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보통 이제 드루들을 키우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 한 뭐 8, 90% 이상이 다 이제 엘리드루, 원소 두루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원소 두루 같은 경우는 이제 액트 1부터 해서 보통 난이도는 이제 뭐 화염 폭풍부터 해서 타오르는 바위, 균열까지 찍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변신 쪽은 하나도 터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환은 이제 어그로를 끄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회색곰 소환을 한 개를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나무 현자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스킬 포인트 남을 시 이제 여기다가 투자해서 생명력 퍼센트를 좀 더 올려줘서 이제 피를 좀 뻥튀기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환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 어떤 사람들은 쓰는 게 또 뭐냐면은
뭐 청서부 덩굴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만화가 많이 부족해서 이제 태양의 덩굴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솔직히 이제 뭐 소환물을 여기 뭐 체크를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부분들을 하드코어를 하면서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하기에는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뭐 공략글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요한 스킬들은 웬만큼 이제 하나라든지 뭐 몇 개 더 투자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추천드리는데, 저는 그냥 참나무 현자 한 개, 그리고 회색곰 소환 한 개, 그리고 나머지 주요 스킬에서 스킬 포인트를 다 찍고 이제 찍을 데가 없다 하면은 그때 참나무 현자에 이제 다른 포인트들을 투자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아마 레벨 1 하면은 이제 화염 폭풍을 배울 거고, 그래서 뭐 근접 공격이라든지 화염 폭풍을 쓰면서 액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뭐 타오른 바위를 배우고 뭐 이거를 쓰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굳이 아직까지는 화염 폭풍을 쓰고 있습니다. 뭐 둘 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탑 노가다를 진행하면서 이제 뭐 필요한 룬들을 구하든지 이렇게 뭐 레벨업 할게요. 해서 저는 보통 레벨 12까지를 찍고 안다리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우게 되면 나머지 포인트는 이제 무조건 균열에 다 투자를 해주고, 이제 균열을 찍을 수가 없다 하면은 그때 이제 뭐 화염 폭풍이라든지 뭐 화산, 뭐 화산은 나중에 배우는 거라서 냅두고, 이제 여기 보시면 화염 폭풍, 이 화염 폭풍을 많이 더 찍어줍니다. 왜냐면은 이제 화염 피해가 이제 12%가 레벨 1당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시너지 스킬도 찍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 시너지 스킬이랑 보통 스킬 찍고 뭐 참나무 현자가 잘 죽는다 하면은 이 참나무 현자에다가 스킬 포인트를 더 투자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난이도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균열을 통해서 모든 난이도, 아니 보통 난이도 모드를 이 균열 하나 가지고 클리어할 수 있고, 그리고 액트 3에 있는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포레스트 지나고 약탈자 밀림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기대빈 소환하고 그 근처에 이제 동굴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맨 마지막 3층에 있는 네임드 몹이 화염 저항 몹입니다. 그래서 화염 저항 몹이기 때문에 이 균열을 써도 먹히지는 않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카샤 아니면은 뭐 이제 액트에 있는 NPC 용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화염 쪽 스킬이 아닌 뭐 냉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스킬이라든지 화염 쪽 빼고 그 스킬이랑 이제 평타를 쓰는 용병을 구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액트 3에 약탈자 밀림 동굴에 있는 3층까지 가서 네임드모 잡을 때 쓰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쓸 때가 뭐냐면은 이제 액트 4에 이제 그 맨 마지막 이제 혼돈의 성역을 갔을 때 11시 방향에 이제 그 이제 뭐 소환할 수 있는 그 소환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유령 몹이 나올 건데, 그 유령 몹 중에서도 이제 유니크 몹이 있어요. 그 유니크 몹도 화염 저항 몹이, 화염 내성 몹이기 때문에 이 균으로 잡을 수는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보스, 이제 뭐 용병으로 잡아야 할 수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하게 이제 뭐 화염 뭐 내성은 이제 첫 번째 소환 몹인 그 쪼꼬맹이, 걔네들 나오게 하는데, 워낙 걔네들은 체력도 낮고 방어도 낮고 해서 이제 용병이 아마 그 용병 그 쫄병 중 대장 계속 살리는 애, 마법사 같이 생긴 애, 걔를 아마 금방 죽일 거라서 크게 뭐 보통 난이도는 크게 문제 없이 이 균열 하나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탯은
일단은 뭐 민첩은 찍어줄 필요는 없고, 그리고 힘은 이제 아이템 착용치만큼. 보통 이제 액트 2까지 갔을 때는 이제 뭐 자맹이라는 루너들 만들고 착용하기 위해서 한 40이나 뭐 45까지 찍어줄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활력은 이제 뭐 민첩이랑 이제 뭐 마력을 찍고 나서 더 이상 찍을 데가 없다면은 모든 건 다 활력에다가 찍어주면 됩니다. 마력은 이제 뭐 이제 뭐 만화 물약을 쓰면서 사냥을 해도 되겠지만 사냥 편의상, 그리고 물약값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 마력도 20인데 이제 뭐 40에서 50까지 좀 스킬 포인트를 투자해서 마치고 나서 힘은 계속 조금씩 아까 말한 것처럼 45까지 뭐 찍고, 그다음에 X3에서 최대한 60까지 레벨 그 힘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액트4에 이제 상점에서 이제 4줄 벨트를 이제 상점에서 팔고 있는데 그 힘제가 60이에요. 그 60이고 나중에 이제 익셉셔널 방어구라든지 좀 더 좋은 방어구가 유니크라든지 세트로 나왔을 때 힘제 때문에 착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힘을 60보다는 이제 뭐 한 70, 뭐 아니면 80,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투자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나머지 투자할 데 없으면 나머지 올 활력으로 내밀어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스킬 포인트는 이제 악몽 난이도 이제 안다리엘을 이제 클리어하고, 이제 안다리엘이 이제 화염 저항이 엄청나게 막 낮거든요. 그래서 뭐 번개 저항, 독 저항, 냉기 저항은 안다리엘이 엄청 높아서 이 데미지로 좀 데미를 넣기가 좀 빡센데, 화염 저항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다리에까지는 어쨌든 이 화염들이 균열을 가지고 클리어를 해주시고, 액트 1을 마무리 지면은 이제 이 아카라한테 가서 이제 스킬 초기화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킬 초기화 중에서 뭐 능력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이제 착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악몽 난이도 액트 1 클리어 하기 전에 뭐 탑 노가다 해서 필요한 탑 루너들을 다 구했다 라고 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첩이란 마력은 이제 찍지 않습니다. 찍지 않고, 힘은 이제 장비 착용치만큼 뭐 60에서 70 아니면 70에 80, 뭐 이제 나중에 엘리트까지 보겠다, 아니면 나중에 모너크까지 찌는 거 보겠다. 모노크가 방패가 이제 4솥이 뚫리는 방패인데 힘재가 156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뭐 100까지 여유 있게 올린다든가 그래서 뭐 차곡차곡 좀 올려주시고, 어차피 나중에 많이 부족하면 스킬 포인터를 이제 다시 한번 진행하면 되니까, 어쨌든 뭐 한 힘은 70에서 80, 90 사이로 좀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올 활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난이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악몽 난이도는 이제 스킬 초기 한 다음에 악몽 난이도는 이제 어떤 스킬 트리로 진행할 거냐. 일단은 당연히 일단 소원부터 얘기할까요? 소원은 뭐 이거 하나씩 다 배워주시고요. 쓸 거는 이제 회색곰 소환, 이 참나무 현장 무조건 계속 다닐 거고요. 그리고 변신은 뭐 찔 거 일도 없고, 원소에서 이제 이쪽은 이제 화염틀인데 악몽부터는 화염틀에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극지돌풍부터 해서 회오리 갑옷, 돌개바람,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까지 쭉 찌를 거고, 가장 먼저 마스터를 해야 될 거는 이제 허리케인. 허리케인을 먼저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개바람, 회오리 바람이죠. 회오리 바람. 이 회오리 바람을 이제 마스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리케인 시너지 스킬인 돌개 바람, 그리고 회오리 바람의 시너지 스킬인 돌개 바람. 그래서
돌개 바람도 마스터를 해줍니다.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너지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극지 돌풍 같은 경우는 돌개 바람은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거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은 극지 바람에 대한 시너지 스킬은 없네요. 허리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회오리 갑옷을 먼저 마스터 해줍니다. 이 헤어리 갑옷도 이제 뭐 쿨타임이 있고 한데, 그래서 뭐 쿨타임 같다보다는 어쨌든 뭐 연소 데미지 맞게 되면은 이제 그 갑옷이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 헤어리 갑옷이 벗겨지면은 다시 한 번 더 써줘서 어쨌든 원소 데미지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이 헤어리 갑옷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데미지를 흡수해서 정말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헤어리 갑옷은 무조건 써줘야 되고 24시간 동안 계속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허리케인도 지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켜주셔서 계속 허리케인을 써 주시면 됩니다. 이 허리케인은 냉개 피해라서 이 허리케인 안에 들어오는 몹들은 이제 냉기 효과를 받기 때문에 몹이 느려지거나 뭐 냉각이 걸릴 수 있고, 여러모로 이제 사냥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스킬이죠. 냉기고, 그리고 이제 냉기만 가지고 스킬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 물리 스킬인 이 헤어리 바람도 써줄 겁니다. 이 헤어리 바람은 이제 뭐 가운데에서 이제 뭐 시프트 키 누르고, 그리고 헤어리 바람을 왼쪽 버튼을 등록해서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 자리에서 회오리를 막 쓰는데, 이 회오리가 문제가 이제 단점이, 내가 여기다 쓰면은 이쪽에 쓰면 아니 뭐 아니다, 내가 아카라인 방향으로 쓴다고 하면은 회오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간 게 아니라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아니 빙글빙글 돌면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다가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약간 랜덤성으로 경로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헤어리 바람 쓸 때는 멀리서보다는 이제 목 근처 바로 앞에서 헤어리 바람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상태로 뭐 그럴 바에 차라리 햄딜 하겠다.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뭐 붙어서 햄딜만 해머만 착착착 날리면 뭐 금방 잡고, 그리고 그건 물리 데미지도 아니고 해머디는 마법 데미지이기 때문에 마법 데미지 내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리 데미지는 좀 내성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허리케인으로 잡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팔라딘의 어떻게 보면 햄딘의 하위 호환적인 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번도 안 키워보시고 일단은 좀 흥미가 1이라도 있으시면은 한번 맨땅부터 해서 액트 졸업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뭐 이 드루드에 대한 뭐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허리케인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뭐그 화염 스킬로 가서 운석을 막 떨어뜨리면서 가고, 막 불타는 바위 돌을 막 굴리고, 뭐 이제 불바닥 지진 같은 걸 일으키고, 스킬을 막 네다섯 가지를 막 병행하면서 쓰는 이제 불주르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신없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재미를 느끼면은 불주르를 나중에 바꿔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진짜 근접이 좋다 그러면 이 소환두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빌드 말고도 뭐 변태적인 빌드가 있는데, 이렇게 소환물이 많잖아요. 이 소환물들을 많이 뽑아서 이제 네크로맨서처럼 이제 소환 두루라는 이제 빌드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효율은 개똥이고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단지 2인용 이상 한 명이 친구가 사냥을 하고 이 소환 두루가 이제 이런 것을 다 소환해서 뭐 어그로 분산이라든지 뭐 버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예.
그래서 이 드루이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그래서 보통 난이도 이제 어떻게 클리어 할 건지 계획이랑, 그리고 이제 뭐 악몽 난이도 진입했을 때 뭐탑 노가다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룬러드를 노가다가 완료가 되면은 바로 액트와 안다리의 보스를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카라한테 와가지고 스킬 초기화를 진행해서 냉기 플러스 물리 이원소 스킬로 가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원소로 진행하면은 뭐 악몽 난이도에서 뭐 1도 막히는 부분도 없이 쭉쭉 밀고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원소에서 가장 힘들기 시작한 곳은 뭐 당연히 있지, 지옥 난이도. 거기부터는 좀 많이 어려움을 느낄 거고, 뭐 지옥 난이도 이제 진입하는 조건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 좀 더 지옥 난이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졸업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랑 팁도 같이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뭐 하드코어로 플레이를 하시든 뭐 소프트코어에서 플레이를 하시든 어쨌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뭐 전부 다는 필요 없고 그냥 1이라도 뭐 2개라도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 라는 팁들도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게 어쨌든 이 영상을 찍는 게 제 목적인 거고요. 뭐 제가 영상을 이제 뭐 찍는 거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워낙 초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비약한 이 영상을 이제 뭐 봐주시고 이제 뭐 코멘트도 날려주시고 뭐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저같이 이제 뭐 초보부분들이라든지 뭐 복귀자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같은 거에 대한 뭐 공략 팁들을 저도 이제 그거를 진행해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에 이제 같이 정리해가지고 업로드해서 저는 물론 이 게임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단은 즐겁게 게임 라이프를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변태 드루이드, 변태가 아니죠. 네, 드루이드 맨땅 이제 하드코어 한번 액트 5 지옥 난이도까지 한번 졸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